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택시기사의 한밤중 공동묘지 경험담.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같이 다니는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에 아파트 길을 나와서 입구에서 택시를 탔죠. 목적지를 말씀드리고 가는데 장례식장이 외지고 먼 곳이라서 바깥쪽 어둠이 더 짙어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기사님께 혹시 무서운 이야기 하시면 하나 해주세요 했더니 기사님이 잠깐 뜸을 들이시다가 해주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간다니까 전에 겪은 일이 생각난다고 해주셨습니다. 어느 초여름밤 11시경이었답니다. 택시는 이제 손님이 끊어질 순간이어서 열심히 손님을 찾고 있었는데 길가에서 어떤 긴머리 아가씨가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서 태웠더니 시외로 가자고 했대요. 기사님이야 돈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더니 길가 슈퍼로 가서 술과 유포 같은 걸 사오더랍니다. 다시 태워서 쭉 가는데 지금 가는 길처럼 어둡고 빛도 드물고 차도 드문 길로 접어들었답니다. 아가씨가 아까 목적지를 이 근방이라고 해서 기사님이 물었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냐고요? 아가씨는 앞에 나오는 갈림길에서 우측길로 가서 산 쪽으로 올라가자고 했답니다. 그곳은 시립 공동묘지였지요. 기사님이 무서움을 느끼면서 어둠 속의 묘지로 가는 오르막길로 차를 모셨답니다. 묘지 중간보다 더 올라갔을 때 아가씨가 멈춰달라면서 기사님께 부탁하더랍니다. 자기가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 올 테니 기다려달라고요. 기사님은 많이 무서웠지만 보아하니 간단히 제사라도 지낼 모양인 듯하여 그러라고 했답니다. 아가씨는 어둠 속으로 올라가고 기사님은 기다렸는데 얼마 후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리더랍니다. 아주 슬픈,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지는. 기사님은 내가 돈 좀 벌자고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뭔 일이냐 라며 후회하시면서 덜덜 떠셨답니다. 밤 12시경에 빛도 거의 없는 산속 공동묘지에서 젊은 여자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아주 길고 안 끝날 것 같은 시간을 귀를 막으면서 어떻게 견뎌내셔서 결국 시간이 지나가고 아가씨가 눈물을 훔치며 내려왔답니다. 기사님은 아가씨의 처지가 불쌍하지만 무서워 떨려서 그 초여름 밤에 히터를 틀고 산을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아까 올라온 길을 찾아서 좌회전을 하려 하는데 좌회전 길이 없었다네요. 그냥 내려가는 길이 하나였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쭉 갔더니 경사는 없어졌는데 어둠 속의 길만 계속 이어졌답니다. 시외 어디쯤이면 여기서 무슨 마을이 하나쯤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어둠 속에서 2차선만 계속되었답니다. 아가씨도 이상하다고 무서워하고 기사님도 무서워하면서 한참을 달렸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4시쯤 되었을 때 겨우 빠져나오는 길을 찾아서 돌아왔답니다. 아가씨가 탔던 장소 근방에 도착하여 내려주고 기사님은 완전히 지쳐서 일을 더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길에서 들었던 기묘한 이야기. 제가 호구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길거리에서도 좀 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재수 없으면 하루에 2~3번도 만나죠. 이제는 대충 걸어오는 폼만 봐도 감이 옵니다. 근데 몇 년 전엔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사뭇 느낌이 달랐습니다. 길을 물어보시길래 말씀드렸더니 저를 지그시 보시고 삐가 어떻게 되는지 생일과 태어난 시가 어떻게 되는지 묻더군요. 다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3년 정도 일이 잘 안 풀릴 건데 슬기롭게 극복하면 몇 배로 돌려받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타고난 복이 많으니 위기가 와도 뜻하지 않게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하시던데 며칠만 일찍 태어났으면 호랑이 기운이 어쩌고 하시면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헤어질 거라는 말씀도 해주셨죠. 원래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말씀 해주시냐고 하니까 웃으면서 가끔 그런 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필요하면 말해주신다고 하더군요. 묘하게도 2년 사이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극단적인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추석 때 일입니다.
날씨가 좋아 지인과 함께 야외 테이블에서 한적하게 술을 한 잔 걸치던 중 골목 저편에 아저씨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평소처럼 신고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고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계속 그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신고하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혹시나 쓰리꾼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얼마 안 돼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경찰이 상태를 확인하고는 무전을 치더니 구급차가 오고 이어서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주변이 봉쇄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저씨는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저와 일행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에 몇몇 테이블 사람들은 구경하겠답시고 그쪽으로 가더군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뭐하러 죽은 사람 구경은 간대. 지들 죽었을 때 구경 가면 퍽이나 좋겠다. 저들 중에 한 놈은 오늘 잠도 못 자겠구만. 그러고는 저희 쪽을 보면서 학생들은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근처도 가지 마요. 귀신도 죽기 전엔 사람이었는데 구경거리 되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일행인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더 의미심장했습니다. 원래 사람이 죽으면 그 자리 주변만 뱅뱅 맴돌다 때가 돼서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엎여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특히나 자기 죽음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일 경우 더 그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술 드시고 하신 말씀이라 신빙성은 없지만 상상하니 소름 끼치더군요. 그리고 역시 망자를 구경거리 삼아 쳐다보는 건 도리가 아닌 듯한 생각도 들고요. 세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소름 끼쳤던 일. 그때 당시 저희 집은 아버지가 부도가 나셔서 다른 지방으로 가 있는 상태였었고 어머니는 보험회사를 다니시며 저녁엔 술로 지내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2살 위인 누나가 한 명 있고요. 저는 남들보다 학년이 1학년 빠릅니다. 2월달 생일이라 어머니께서 빨리 보내려고 학교를 일찍 보내셨지요. 사실 어렸을 때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살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을 때였지요. 어찌되었든 전 그때 9살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약해서 매일 코피를 흘리는 일이 흔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름에 감기 걸리는 소위 말해 약골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해서인지 183cm에 75kg의 덩치 좋은 남자죠. 하여튼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유선 방송으로 만화를 즐기며 매일 누워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더위가 지나가고 늦은 장마가 시작되었을 때였지요. 그때도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니는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짜장면 시켜 먹으라고 돈을 올려놓고 가셨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입맛도 없고 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누워서 TV만 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7시쯤이었나 8시쯤이었나 누나가 전화를 받고 바로 앞집인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온다고 했죠. 올 때 과자를 사온다고 TV 위에 돈을 가지고 나갔죠. 속으로 저 돈 차라리 반으로 갈라서 내일 오락실도 가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 걸 했지만 그래도 과자가 먹고 싶어서 꼭 참았습니다. 비가 와서일까요? 가뜩이나 아팠던 머리가 더 아파 다른 생각을 하기 싫어서 바로 누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른해져가는 몸으로 인해 잠이 들었죠. 꿈을 꾸었습니다. 바둑판의 한중간에 올려져 있는 제가 사방으로 조여오는 바둑돌을 피하기 위해 여러 군데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백색의 돌이 몸을 덮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죠. 그때 시간이 몇 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잠에 들어 큰 방에 있었고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작은 방으로 들어갔더니 누나도 벌써 꿈나라로 빠져 있었죠. 큰 방에도 어머니가 술에 취해 누워 계셨으니 시간이 새벽대의 시간이었던 걸로 추측합니다.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더니 머리가 아찔하면서 몸이 짜릿했습니다. 그 순간 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TV 위에 바로 커다란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으로 하얗고 작은 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쓱 하고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저는 창문을 열고 얼굴을 밖으로 뺐습니다. 얼굴을 밖으로 빼서 보니 확실히 보입니다. 하얀 것 2개가 공중에 둥실 떠서는 계단 위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개에 관통당한 기분일까요? 뭔가 머리가 찌릿찌릿하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게 자세히 그게 뭔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게 뭘까? 정말 궁금했죠. 그때 얼굴을 더 내밀지 않았어도 그 놀라운 걸 안 볼 수 있었을 텐데. 전 어린 나이에 호기심에 얼굴을 밖으로 더 빼서 그것의 움직임에 따라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 계단에서 갑자기 멈추더니 하얀 것 하나가 공중으로 붕 떠오르더군요. 자세히 봤더니 그건 손이었어요. 그 손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저보고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움직임에 홀려 있을 때 그게 사람 손이라면 얼굴이 있어야 할 부분이 보이지 않았는데 점점 보였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얼굴 자체는 안 보이고 그냥 하얀 얼굴에 눈과 입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 부분이 뻥 뚫려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그 순간 뚫려있던 입이 웃는 모습으로 변하더니 바람을 타고 저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아가야 이리 와. 바로 기절했지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